일단 알아야 돼요. 북한을 알지 못하니까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있다고요. 또 다른 북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폐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 정치라는 거예요. 폐쇄, 전파를 차단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신정, 수령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거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 달리 불안과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 변화는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걸까요? 북한은요, 이번에 김여정이도 얘기했지만 남한이 어떤 형태로 친북적인 행동을 해도 너희들은 좌나 우나 친북이라도 흡수통일할 음모가 숨어 있다. 그렇게 알아서 다 방송 중단해주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줘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얘기예요. 정말 급한 거예요, 북한은. 이미 한류가 퍼져서 지금 문화 흡수통일이 됐습니다. 남한 밥가마, 남한 옷, 남한제 제품이 뭐 삼성 같은 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흡수통일이 된 거고요. 그러니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미 북한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반동문화 배척법이라는 3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드라마 이렇게 전파하는 총살, 그 본 놈은 15년 징역, 그 남한 말씨와 남한 흉내, 머리 스타일 한 놈도 3년 징역. 이거는 망한 거죠, 뭐. 일본이 패망할 때 기름이 다 없으니까 목탄차로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집에 있는 놋그릇들 있잖아요. 막 걷어가고 총을 만들 금속이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졸여가지고 광설 있잖아요. 그걸로 기름 뗄 정도니까 그건 망한 것처럼요. 북한도 그런 판이죠. 세상에 남한 같은 걸 우습게 본다고 선전하는데 그 남한의 드라마만 봐도 총살? 자신감 있는 사람은 왜 총살해요? 그 흉내만 내도 3년? 이거는 이미 망한 걸 인정한 거고요. 지금 진짜 문만 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라. 심지어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정북 좌파래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지금 그 말이 맞아요. 지금 김문수 지금 대선 후보에 아주 적극적인 운동권이고 좌파였어요. 대표적인 보수농격인 조갑제도 박정희 가장 비웃던 사람이에요. 해직도 당하고. 근데 지금 박정희 완전히 그냥 시리즈 책을 써낸 분이고요. 이충근 박사라고 보수육에서 가장 전문 지식이 있는 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박정희 죽었을 때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 이분이 박정희 죽었을 때 막 파티를 했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그분이 가장 박정희를 찬양합니다.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없다. 근데 이 진보가 돌아서면은 더 무서운, 아니, 박정희 자체도 남로당 군사총책이었어요. 또 이승만도 이조시대 가장 진보 좌파였어요. 그 왕조가 아니라 공화제로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형수 받은 사람이 완전히 진보 좌파랑 같았죠. 자, 이승만 그랬죠. 박정희 그랬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완전 운동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젠 좌우군 남한 사람만 만나면은 진다. 접촉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우선 아무 말 안 해도 이렇게 서로 만나기만 해도 남한 사람 벌써 20년 젊어 보인다는데 옷이나 스타일이나 얼굴 자체가 다르다는데 그러니 뭐 다 떠나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 정도로 무서움을 떨고 있다고요. 우리 막 흡수통을 안 한다는데도 어제 그러잖아요. 김여정이. 너희 아무리 그래도 그 속심에는 흡수통이 있다. 놀라서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밤잠이 오겠어요.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통해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은 어떻게 보이나요? 북한은 이념으로 통치하지 않는 것은 이미 1990년대 30년 전에 이미 깨졌고요. 썰은 불인계되고 또 북한 황장이 피서 북한이 주체상을 만든 사람이 탈북해 왔으니까 이미 사상은 깨진 거고 그냥 폭압, 억압으로 공포로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북한. 그냥 죽인다. 숙청을 얼마 만에 했어요. 계속 그 외에 김정일 때부터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해서 2만 명의 그 심화수 사건으로 김정일 때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죽인 놈 또 잡아 죽이고 또 김정일 들어가가지고 자기 고모부 그 김정일 아버지 죽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 다 청산해버렸어. 그 청산, 공산군 스탈린 때부터 그 아주 심각해. 공산주의는 그거예요. 좀 멀리 가게 되면 파리 컴문 그때 좌파운동할 때 그때도 청산해. 그냥 사람 죽이는 거야, 그냥. 우리가 말이 좋아 혁명이죠. 혁명하면서 다 죽인 거야, 그냥. 다 죽인 거야. 피해 역사. 그 죽이고 또 자기가 또 죽고 단두대에 매달려 죽고. 프랑스 혁명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좋게 봐서 무슨
자포운동 프랑스 뭐 혁명이라고 하지만 아주 폭력혁명입니다. 공산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자체가 지금 그런 폭력에밖에 남지 않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지금 영원히 유지된 나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 망했죠. 이미 망한 건데 대한민국이 이걸 앉잖아. 1990년대 황장엽수가 내가 중앙당 집무실에 어항이 더 얼었습니다. 중앙당에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항이 얼었다 할 정도니까 망한 거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접수하십시오 그랬더니 거꾸로 김정일 때 무슨 햇빛 정치를 해가지고 살려줬죠. 저거 무너지면은 뭐 우리가 피해 입지 않겠나 이렇게. 아니 군사 분계선인데 왜 무너져요? 딴 나라나 같은 거나 같은데. 군사 분계선이 통일을 방해한 것 같지만 통일에 안정을 줍니다. 저기 있어서 그렇게 헐라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걸 어떻게 뚫고 넘어와요? 그렇게 쉬우면은 뭐 탈북 다 걸려오는데 겨우 중국을 해가지고 3만 4천 명이 왔는데 그런 동독인들이 탈북한 걸 보면 340만여 오나 같아요. 그렇게 북한 주민들은 그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왜 덜매도 시위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북한 시절을 너무 몰라. 여기 덜매 던진다고 해서 시위한다고 해서 잡아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는 탈북하고 말 한마디 하면서 잡아 죽이는 걸 그걸 무릅쓰고 얘기하다가 20만 정치범이 있는 거고 3만 4천 명이 죽인다 해서 도망쳐온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하고 돌매 10,000개 던진 나만이 던져봤자 죽나요? 안 죽죠.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를 이거를 불굴이 일어난다고 봐야 된다는데요. 그거 나만 들어만 봐도 총살하고 흉내만 내도 3년 징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래도 한류가 퍼집니다. 지금 최근에 젊은 탈북자 치고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목숨 걸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처럼 시위하는 것보다 더 목숨 걸고 보면 아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가 되네. 우리가 거기다 정보 소식을 하려면 중국 장사꾼들이 그 사상적 콘텐츠 6.25 진실이나 항일전쟁 김일성 가짜 독립운동가라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항일운동인 거는. 소련 군대에 있다 총한방 안 쓰고 들어온 거. 오히려 해방의 연인은 미국이라는 거. 6.25 전범은 미국이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걸 알려주면은 북한 사람들이 야 이거 수령님이 위대한 사익군에다가 전범자네. 어떻게 만세를 부릅니까?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면 더 멀어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충성문자가 있습니다. 그냥 6.25 진실을 나만 삐라고 깨닫고서는 야 이건 아니로구나. 이거 알려줘야 되겠구나. 북한에서는 말 못하니까 이게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가지고 이걸 삐라로 알려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사명으로 탈북을 했고 실제 제가 말로 그랬습니까? 요거에서 자체로 정부가 하도 안 하니까 자체로 연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무슨 억만큼 부자가 된 겁니까? 저 컨테이너 집에 있습니다. 네. 중고 이것도 다 누가 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니 뭐 여기 그렇게 하고도 뭐 잘 사니까 남는 거 쓰면 되는 거고 불대꾸지. 우리 집 화목대꾸 살아요. 물론 태양광도 설치했지만. 그러면서 이걸 해서 내가 이거 꼭 통시켜야 되겠다. 남북한의 대출로 남북한의 대축복 정말 전세계 투자 주식 싹 올리고 38선 주민들이 주가 다 올라가고 땅값 다 올라가고 정말 대축복 출로는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이게 너무 쉽습니다. 저 거짓말로 운영하는데 진실만 보내주면 돼요. 소련이 소련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됐고 중국이 중국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누가 침공에 들어가서 변화시켰나요? 북한 사람 똑같습니다. 북한 사람이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처럼 3만 4천 명의 목숨 걸고 남한에 오는 그런 목숨 건 사람이 증명된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못 온 사람들이 그보다 더 수십 배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지고서는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두 사람이지 어떻게 다 죽이겠어요? 지금 탈북자 가족도 한두 사람이지 한두 사람한테는 처벌했어요. 가족 연대 처벌. 예. 가족 연좌제로. 근데 3만 4천 명이 왔는데 그 가족 다 처벌하려면은 처벌을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다 남아있다고요. 그 돈 받아가지고서는 지금 여기서 탈북자들 보내요. 제 1등 신랑감, 신부감 집이 됐다는데요. 김정은 자신도 탈북자 가족입니다. 그거래 무슨 또 어떻게 밑에 탈북자 욕을 해요. 이렇게 점점 변화되면은 동독 사람들이 확 서독 넘어가 수백만이 넘어가가지고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서독이 동독에다가 정보 유입을 해가지고 무너진 거거든요. 통일이 된 거고. 소련은 라지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레닌그라드 졸업 탔고요. 소련 태생으로서. 김일성 대학 유학했던 란코브 교수가 공산권에 살아봤고 소련과 중국, 북한에서 경험한 사람이 얘기한 말이 그게 진짜 진리죠. 라지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정보를 알아가지고 소련 사람들이 야 미국은 뭐 노동자 천국이고 우리는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천국 사는구나. 그 남한도
헐벗고 금줄인 줄 알았는데 88 얼음 때 가보니까 위대한 소련 사람들도 훨씬 잘 사는 거고 공산주의는 공상주의로구나. 사회주의는 사기주의로구나. 이거 바꿔야 돼. 소련 사람에서 소련이 변화된 거거든요.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낸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언론 개방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지얼 달아가지고 세상을 아니까 소련 사람들이 미국이 침략이 변화됐습니까? 중국도 등서평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높은 간부일수록 남한 실태 전 세계 심지어 같은 중국이 개혁개방돼가지고 천지개벽했다는 김정일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 아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3대 세습은 신정이 때 변화 안 되는, 저거만 없으면 정말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데요. 3만 4천 명이 괜히 온 줄 압니까? 무슨 놀라운 줄 압니까? 목숨 걸고 왔어요. 그거 겨우 5% 10%도 안 돼요. 그러니 올라고 한 사람이 340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고 거기다 또 2천만이라는데 1,000만만 깨닫고 1,500만이 깨닫다면 변화가 있습니다. 꼭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거대한 소련도 그래서 무너졌고 그렇게 평화적으로 저절로 붕괴돼가지고 개방된 거 아닙니까 저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정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우리 새 정부가 쪽박이라도 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손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거. 현 시대 독립운동가는 이거 하는 북한 동포에다 정보 유입하는 겁니다. 최근 두드러지는 북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명 싸우지 않고 이기는 대북 통일 정책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경전이라는 것이 특히 성경 이런 거죠. 수만 년 전에 이 인간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화는 종교에서 나왔다. 그 종교의 근간이 경전 아니에요? 그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년의 인간의 지혜가 담긴 말이 있죠.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이에 있나니. 전략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또 손자병법에 백전백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백전백승 하려면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근데 북한을 알지 못하니까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새 정권도 그렇고 지난 정권도 그렇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의 본질을 알자면 그 특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북한의 특징은 요약을 할게요. 같은 공산권이지만서도 또 다른 북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폐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정책이라는 거예요. 신의 정치라는 거예요. 소위 수령이요. 그러면 왜 폐쇄와 신정이 북한의 특징이라고 하느냐? 빈말이냐? 아니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데이터로 얘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폐쇄. 근거가 뭐야? 다른 나라의 특징이 뭐야? 중국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 전파를 차단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외부 전파요. 라디오, 인터넷 못하게 하잖아요. 네, 이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대표적 근거죠. 뭐 여러 가지 근거 있지만 대표적 근거예요. 베트남이나 중국도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전파를 차단한 나라 없습니다. 인터넷 다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신정. 수령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걸 신정이라고 신의 정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이 있는데요. 헌법보다 더 위에 진짜 헌법이 당의 10대 원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자유국가들은 전 세계 국가들은 헌법이면은 그게 다예요. 거기에 손 없어서는 대통령이나 선거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헌법보다 더 진짜 위에 있는 건 당연히 10대 원칙이라는데요. 네. 그 10대 원칙에 분명히 수령에 대한 게 조항이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수령을 신격화. 그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받들라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이게 신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폐쇄와 신격이 북한의 특징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대북 통일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전략을 잘못 썼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데요.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특징을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황장엽비서도 정확히 판단을 못 해가지고 혼란을 줬습니다. 북한을 왕조 세습국가로 했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확실히 왕처럼 세습하는데 근데 이게 왜 틀리냐면은 10대 원칙으로 보면은 신정으로 되어 있지 왕조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왕조라면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왕도 인간이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좀 변화될 거 아니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은 오류가 없는 걸 보고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착각을 불러치는 게 자꾸 북한 통치자
하고 만나면 뭔가 되지 않겠나,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정부도, 현 정부도 지금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신은 오류가 없습니다. 완벽한 겁니다. 북한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봤어요? 수령이 잘못했다고. 네. 이렇게 해서 북한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반복하면 폐쇄하고 신정의 특징입니다. 근데 왜 폐쇄를 하는가 고요? 신정을 감싸기 위해서 그래요. 왜 폐쇄를 하면 신정을 감추려고 그래요? 신정을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면, 개방을 하면은 이 새빨간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신정을 만들었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수령이 죽었다고 그 땅을 치며 오는 거 보세요. 그만큼 신격화 시켜놔가지고 세뇌된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을 치게, 수령이 죽었다고 땅을 치게 만들어놓은 그 위대한 업적이 뭐냐면요.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해방시켰다는, 독립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6.25의 세계 창국 미국이 침략한 거를 막아준 절세 군사 전략가의 매국자라는 거예요. 너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너희를 죽이려는 걸 보호한 어버이야.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어버이 수령. 애들이 아버지 원스님 고맙습니다. 밥 한 그릇 놓고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황장의 피서가 와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 북한 사람들은. 그 장항도 군수공장 정말 1급 기능공들한테 가는데 자기네가 굶어 죽으면서도 얘기하는 게 그게 참 불쌍하다고. 뭐냐면 그 수령님 때문에 배고프도 안 좋아서 굶어 죽는데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도 수령님을 부탁합니다. 이런 걸 보고서는 이게 제일 불쌍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면은 그 수령님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미제 침략자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죽는 순간에도 수령님을 걱정하며 죽었어요. 그 힘이 그 신화시킨 데 있어요. 근데 그 역사 사실이 뭡니까? 해방자는 일제를 타도한 거는 미국이 한 거죠. 원자탄으로 겨우 싸움 때 원자탄으로 겨우 이겼어요. 그리고 김일성이는 소련 군대에 있다가 8.25 해방된 한 달 후 9월 22일 날 소련 군함 부가초보 타고서 원산항에 전방 안 쓰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33살짜리를 스탈린이 너 해 해가지고서는 중학교 중퇴생이거든요. 2학년 중퇴생을 올려놓은 거예요. 전방 안 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해방시킨, 그래가지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평양에 가보세요. 평양 중심가에다가 개선문을 세워놨어요. 김일성 탄생에서부터 1912년, 1945년도 파리 해방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유럽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개선문이 있는데 그보다 더 훨씬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나폴레옹이 거짓말했습니까? 근데 이놈은 거짓말하는데 더 크게 만들어놨어. 말로 아니라 건물로 만들어놨어요. 없앨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 그 아들은 소련 하바롭스크에서 노다길 때 태어났거든요. 전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소련 군대 피신 도망쳐가지고 궁짝궁짝하고 김정숙이하고 제일 편안할 때 애 만들어낸 거예요. 김정일이를. 그 김경희하고 딸하고. 그런데 백두산에 태어났다 고향집을 갖다 만들어놨어 또. 거짓말해도 이 정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히틀러도 스탈린도 모태동도 이런 거짓말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항일 독립운동을 지가 해서 나라를 해방시키던 이 거짓말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 3차 대전 같은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거의 공산진영하고 자유진영이 싸움이나 같거든요. 근데 그 역사적 걸 어떻게 거짓말했냐면요. 미국이 일으켜놓은 거를 수령님이 막아줬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누가 일으켰어요? 김일성이 사주해가지고 스탈린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못했던 끌어들여가지고 일으킨 거예요. 그래놓고서 남선 점령할까 했는데 미군 개입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땅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온 국토를 초토화해놓고 일본이 임진왜란 때 병자를 해가지고 청나라가 와가지고 죽인 거 수십 배 우리 한민족을 죽였다는데요. 어느 외세가 이렇게 전 강토를 초토화한 건 없습니다. 이런 민족에 쫙 해를 끼친 사람인데 뒤집어 놨어요. 이건 미국 놈이 이렇게 놓은 거를 내가 막아줬다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이거를 감추하기 위해서 폐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한테 이런 자를 만나가지고 회담으로 개혁개방으로 이끈데요. 공정공룡하자고 그런다고요. 회담이 될 수 있어요. 회담 좀 나온 거는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 신뢰로 문재인 때 나왔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얼마나 몰렸을 때인 줄 알아요? 2000년 첫 정상회담 때 김정일이가 얼마나 몰렸을 때인 줄 알아요? 수백만의 굶어준 속에. 그 다음에 공산권은 다 망했지. 이 급해서 나온 거예요. 김대중이 돈 준다니까. 라디오 외부 정보 또 끊어준다고 대북방송 중지해주고 달러 준다니까 나온 거예요. 자, 문재인 때는 김정일이가 왜 나왔어요? 백주의 세상에 아무리 미워도 자기 이복형인데 그것도 자기 형이나 같은데 그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독약을 받쳐서 그 백주에 죽인 김정일이니까 전 세계에 저런 악독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죽인 역사가 없어. 몰래 죽이지 어떻게 공항에서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다가 트럼프 일기 때 핵무기 때문에 화형과 분노를 해 죽인다고 했댔을 때예요. 겁이 나였다고. 그때도 문재인이가 이렇게 거짓말 살살하면 여기에서는 트럼프한테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핵무기 넣을 것 같다고 그러고 김정은한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제재 다 풀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니까 다 뽕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아니라는 거 알아가지고서는 그렇게 대풍선법, 전단법 막는 법 그렇게 좋게 대했어서도 문재인 정권이 대답해 준 게 뭐예요? 삶은 소대리 같은 놈아. 특등 모조리. 이 말이 방금 있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정권 때였다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건 한 수 더 떠가지고 국정원에서 하는 방송까지 다 충전해가지고 어떻게나 더하나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김여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죽어도 안 해.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대북방송 원래 너네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너희들이 더 돌려놓은 것 뿐이야. 꿈깨라고. 그 미국 보고 어제는 그랬죠. 트럼프한테도. 대한민국의 한 개 군수 같은 놈이 말이에요. 그 세계 대통령 보고서는 그전에는 트럼프 친서도 다 안 받고 그랬어요. 정통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보고서 우리 핵무기국가를 인정하면 나갈게.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아. 개인적으로는 좀 친한 건 인정하겠지만 아니 이렇게 비굴하게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5천만의 표로 절반밖에 안 했다고 하지만 계속 합법적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두네요. 북한의 특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정이라는 건 이거는 오류가 없는 거로구나. 대화할 수 없는 속성이로구나. 그러면은 이놈하고 영원히 대화하지 마. 대화 안 된다고 확실히 이건 안 돼요. 역사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핵무기 만들 때로 더 만들었고요. 예? 그렇게 햇볕 정책하는 김대중 때 서해전이 다 그때 일어나서 잘 해줄 때 김대중 때문에 먼저 쏘기 전에는 쏘지 말아라 해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때 핵 개발했어요. 핵시험했고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2006년대. 그래서 김정은 정권하고는 저런 신정 정권하고는 이름 자체도 신이라니까 완벽한 오류가 없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오류라는 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감싸기 위해서 폐쇄하는 건데 그 폐쇄가 생명입니다. 핵무기를 놓지 않지만 설사 놓는다고 해도 폐쇄는 절대 풀지 않습니다. 왜요? 위대한 사기꾼, 위대한 전범자로 개방되면 되니까. 그거 통치하겠어요. 북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북한의 특징, 이건 대화할 속성이 안 되는구나. 다른 공산국가하고 다른 거로구나. 이거로구나. 그럼 출로가 뭐예요? 대화할 상대가 저 김정은 통치자가 아니라 북한 국민이죠. 자꾸 북한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하게 되면 간부들을 빼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국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부들도 김정은 편 아니냐? 아닙니다. 장성택이가 다 박살나 죽은 판인데 공업부가. 그러니까 김정은 그 세습자 그 신종 외에는 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주민이라고 하게 되면 노동자 농민만 그러니 아니다. 북한 국민이라고 해야 된다. 김정은 외에 나머지 국민입니다. 간부까지요. 고급 간부랑 똑같습니다. 이 국민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대표가 안 되니까 회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런 회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한테 그 라디오 인터넷 없는 그 폐쇄 속에 이 진리를 보내야 된다고요. 진리를 보내면 어떤 현상이 있냐? 우선 첫째로 증오심이 없어져요. 저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미국 놈과 남한 괴뢰도당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왜 전쟁이 앞잡이를 돌았다니까 괴뢰로 똑같이 욕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령님이 전범자로구나. 그러면 우리가 미국은 해방의 은인이고 오히려 고마워야 되고 남선 사람들은 우리가 친구였으니까 미안하구나. 그럼 증오심이 없어지니까 평화라는 게 진짜 평화 아닌가 이거예요. 그럼 이거 자꾸 아니라고 했니 수령님이 나쁜 놈이로구만. 평화 통일의 길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된 것은 북한을 만든 사람, 뭐든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북한을 만들었다는 건 그 사상을 만들었다는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황장엽 비서가 주체사상을 만들었습니다. 황장엽 비서가
2000년 첫 정상회담 할 때 김대중, 김정일 회담할 때 루비콘 강을 넘은 것처럼 다 북한은 개혁개방 다리를 넘어왔다고 다 들떴을 때 그 말 거역하게 되면 막아요. 반동처럼 뭘 그런 마당에서 황장엽서 그랬습니다. 절대 북한은 저 김정일 정권은 중국처럼 중국 같은 공산당 정권이 개혁개방을 못한다. 길은 가장 빠른 길은 북한 주민을 각성시키는 겁니다. 북한 국민을 각성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북한 국민을 각성시키면 어떻게 해요? 저 신정이 죽어도 폐쇄를 하잖아요. 자, 대화도 안 되고 들어가도 사진도 마음대로 찍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능력을 써. 아무리 독재자라도 전지전능한다고 해도 못 막는 게 하늘입니다. 비행기, 비행도 다 막아요. 미사일도 막아요. 대포도 막아요. 근데 풍선을 못 막아요. 왜요? 들어보시오. 간단한 겁니다.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비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리, 열 없어가지고 추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고공 5천에 떠가거든요. 눈에 육안으로 안 보내.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아무리 악독하다고 해도 이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집중해가지고 이거다. 정말 다윗의 물맷돌이는 어린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도란나로 물친 것처럼 이거다. 다윗의 물맷돌이 풍선이다. 이거 연구해야 되겠다.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개발해서 지금까지 날리고 왔는데 이거를 가장 남북대 어쩌고 자꾸 통치자하고만 해결한대요. 대나의 역사가 지금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상대 안 나갔다고. 근데 왜 그렇게 짝사람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마치 역적처럼 봐요? 누가 역적입니까? 그 돈 갖다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거 백해무의가다 한 사람이 딱 거의 두 사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박지원이 김대중 때 돈 갖다 준 사람이 백해무의하다 그랬어요. 대북풍선. 지금 이재명 정권 지금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때 이화영 부지사 가지고 쌍방울 때에서 돈을 갖다 줬어요. 달러를요. 핵무기 만들어 전 세계가 폐쇄하는데 이거 내가 네거티브한 욕입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법원 판결해 가지고. 아니 부지사가 어떻게 도지사 모르게 마음대로 합니까? 이재명이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 이취해서 도지사 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옳은데 오히려 국정원에서 보내던 대국방송까지 싹 중재해놓고 민간인도 하지 말라. 이게 역적 중에 역적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국민에 의해서 표로 권력이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정권도 바뀌고요. 당장 5년 기다려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여론 때문에 정부도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악독하다고 해도요. 이 법치사회에서, 이 자유민주사회에서 국민이 이걸 바꿀 수 있는 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실태를 정확히 알고 이 잘못된 걸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결코 적경 주민들한테 남북관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저런 악동한 양아치 같은 저런 악동한 궁지에 몰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북 정보 유입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요. 정부가 입장이 그래서 못하면 민간인들을 놔두면은요. 그걸 거짓말을 통짜나 진실을 제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급해서라도 나올 거라고요. 그렇게 대하고 싶으면 이게 정말 중요한 카드라고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명박 정권 때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그 천안함 폭침됐을 때 남북회담에 너희들 왜 했냐고 하니까 뻣뻣하게 안 했다고 북한이 그럴 때 그럴 마당이지만 화장실 전용우 그분이 들어가는데 북한 대표단 따라 들어오더래 단장이. 그러면서 쿡쿡 찌르면서 그 천안함 폭침을 인정을 알 듯하면서 그 삐라 좀 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적과의 대결인데 주적 하는데 주적이죠. 국군 그러면 해산하죠. 북한이 주적 아니면 누구 때문에 지금 군대 갑니까 지금. 주적이죠. 이거 없애려고 주적이라 자꾸 주적이죠. 주적이 지금 제일 약점을 얘기하면 그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도와주면은 더 악화되고 아니 뭐가 됩니까? 이게 전략입니까 이게. 이걸 고칠 수 있는 건 천영우 그 안보수석이라는 분이 이 대북 정보 유입이 얼마나 이 삐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거짓말 같으면 천영우 텔레비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런 중요한 걸 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 변할 수 없는 신정정권이 북한 사람들에서 무너진다면은요. 중국 같은 공산당 괜찮습니다. 대화하면 됩니다. 교류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합치면은요, 경쟁력이 된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동강 기적, 제2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자, 인건비 싸지죠. 터질값 없죠. 정말 둘이, 정말 값싼, 질 좋은
한국제가 쫙 나가면 이게 출루가 아닙니까? 적경 주민들 이 정보위기 때문에 대풍선 때문에 그렇게 걱정한다는데 저 악의 근원을 쓰면 영원히 평안이 누러지고요. 남북결이 되면 강원, 강화도, 파주, 연천, 철원 전부 다 땅값 싹 올라가고요. 얼마나 핫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눈앞만 보지 말고 좀 조금만 내다보십시오. 진실이요. 제가 억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억지 쓰는 겁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 진실의 사실.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요. 진짜 조지 어리 뭐랬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진실 말하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진실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국정원장이 이걸 다 막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걸 막아요. 김동연이라는 경기도지사가 행정경찰을 해가지고 각죄지 배치해가지고 전원직들 하면 그걸 못 들어가게 만들어놔. 이 이런 판에 이 말하는 것도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떠먹여주는 이 TV가 저를 청해줘가지고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는 분들이 인식이 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뭐가 잘못된 건 진실이 넘치는 나라가 돼야만 출路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